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우리 XRP 다시 한번 삼각형 패턴 하단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분할 매수. 지금이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할 그런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월의 연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표 발표 강행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등의 시점입니다. 10월 땡땡일 이후에 그리고 11월 땡땡일 전에 반등의 흐름이 나올 건데 그 반등의 시기는 언제이고 그 타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고 과연 왜 그렇게 그 시기에 오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패턴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의 패턴. 자, 여기에서 꼭지점에 다다르면은 분명히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상승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은 바로 거래량이 필요하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이 거래량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번만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일 처음에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표 발표 강행을 한다고 하죠. CPI 지표나 PPI 지표 모두 다 발표를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왜? 10월 달에 금리 인하, 금리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떠한 지표가 없다고 하면 정말 깜깜이 금리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반등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분명히 10월 땡땡일 이후에 11월 땡땡일 전에 일어날 건데 이 이유는 무엇이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끝부분에 자세하게 일봉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파월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파월은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파월이 이야기할 것들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래도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러 지표로 볼 때 예를 들어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준의 두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모두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중에 방향을 전환해야 할 수도 있고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노동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우리 인플레이션에 작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에 생각한 그것과 지금 연설한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죠. 무엇입니까? 바로 지표. 지표가 민간 지표 가지고는 이거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CPI 지수, PPI 지수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 전에 제가 시장이 매파적인 반응을 했다. 이 말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99선 회복하며 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게 모두 다 연준 매파 발언에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급등했었죠. 급등한 다음에 이제는 조정을 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정을 주는 시기고 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소, 그 다음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 모두 다 지금 현재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S&P 500이 약간 조정을 주는, 나스닥이 약간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똑같이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데 왜 우리 시장은 그렇지 않느냐? 단 한 가지라고 했죠. 바로 유동성입니다. 무언가 돈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금리 인하의 연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커지면서 분명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배경에는 유럽과 일본의 정치적 리스크도 한몫을 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달러가 약세되고 엔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유동성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달러 약세, 엔화 약세가 바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이다. 조금 더 싸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표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어떻게든지 CPI 지수와 PPI 지수 강행을 하겠다. 발표를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 셧다운 속에서 9월 CPI 발표 강행을 하겠다. 데이터 없이는 연준도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주요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시 한번 통계를 잡고 난 다음에 그 지표를 발표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줄줄이 중단된 가운데 9월 고용보고서 역시 이미 발표가 연기된 상황이다. 참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연준에서 결정할 수 있지. 이 부분이 발표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지표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물론 민간 지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민간 지표 갖고 발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CPI 지수, PPI 지수가 발표돼야 되고 고용 보고서까지 전부 다 발표가 된 이후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셧다운 전에 고용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파월 입장에서 어제 한 연설 같은 경우에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인플레이션.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적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적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되는 것이다. 자, 파월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고용지표는 안 좋게 발표가 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10월의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10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우리 XRP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유동성이 생기면서 급등하는, 아니 폭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잠시 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죠. 10월 16일 날 근호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15일, 10월 16일 정말 중요한 지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왜? 누구랑 같이? 이 시문과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급등주 하나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추석 연휴를 보낸 이후에 추석 연휴 동안에 무언가 꿈틀꿈틀대는 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 후에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급등주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더보기에 신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방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따고 들어오신 분 오늘 급등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어느 시기에 급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 파동을 그대로 그리면서 이 꼭지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꼭지점까지 가고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보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이 하락 패턴 삼각형의 이 꼭지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이 시기, 두 시기 사이에 분명히 하락 패턴 삼각형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자, 그 시기가 바로 10월 15일 이후에, 그리고 11월 18일 이전에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금리 연속적인 인하, 그리고 현물 ETF, 그 다음에 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기사 한번 살펴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보면 그저 그런 내용이죠. 공매도 출연해서 뭐 ETF 승인 끝내 무산하다.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 XRP 3달러 붕괴 지지선 뭐 추가 하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그냥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된다. 자, 이제는 지표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 바로 뭡니까? 브릭스의 XRP 결제 혁신입니다. 자, 이 기사가 9월달 10월 달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브릭스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및 브릭스 자산 선물 거래를 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영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제는 브릭스가 탈달러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는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탈달러화를 만들면서 패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거 브릭스 XRP로 결제 혁신이 나선다. 이 기사가 여러분 9월달, 10월달 한번 찾아보십시오. 9월달, 10월달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가 바로 이 기사를 기초로 해서 분명히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10월 15일 정도의 CPI 지수, P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브릭스가 XRP 결제 혁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11월 18일 전까지 그
사이에 이 하락 삼각형 패턴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상단을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 조정의 구간에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 조정이 빨리 끝나고 급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호재거리들 한 번에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이후에 11월 18일 이전에 분명히 상단을 돌파하는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 시기까지 조금 길더라도 참고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금리 연속이 연속적으로 인하된다는 그 기대감과 함께 현물 ETF, 브릭스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거래량은 당연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맞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한 흐름, 당연시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문과 같이 여러분 같이 이 급등의 흐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0월 15일부터 11월 18일 사이에 이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시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추석 내내 살펴보고 있었던 급등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석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루라도 똑같은 영상은 없이 매일매일 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추석 동안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석 동안에 뭔가 꿈틀꿈틀대는 코인이 하나 있었다.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코인이 있었고, 그 정고점 돌파 이후에 조정을 주는 코인이 있었다. 이제는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늦어도 내일 정도는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그 타점이 어디인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시민문과 실시간 시장 코인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